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춘 상담가, 청춘 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들의 대표 장재열입니다. 오늘 주제가 길을 묻는 너에게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짧게 저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앞서 강연해 주신 박철상 씨께서 물적인 나눔을 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심적 나눔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마디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청춘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들은요, 간단해요. 30대 사회인 9명이 20대 청년들의 고민 상담을 무료로 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대들의 연애, 취업, 진로부터 해서 성 정체성, 가정 환경 같은 20대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조금 더 살아본 30대 언니 오빠들이 그냥 수다 떨듯이 고민 상담을 해주는 단체죠. 3년이 됐고요. 온라인으로 고민 상담을 주고받고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하나씩 웹툰으로 만들어서 포털 사이트에 연재를 하고 있죠. 그리고 가끔 정말로 깊은 이야기가 필요한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야말로 저희는 고민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의 집단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써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영리 단체다 보니까 저희 구성원 9명이 모두 각자 알아서 돈을 벌어요. 다 직업이 따로 있다는 소리죠. 저는 라디오 DJ 그리고 에세이 작가로 사람들의 고민을 풀어내고 소통하는 병아리 프리랜서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것들보다 더 궁금해하는 게 있으세요. 뭐냐면 청춘 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들인데 왜 대표자가 남자지? 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얘기는 여기 서 있는 이 30대 남성이 좀 놀아본 언니들이라는 이름의 대표 상담가가 되기까지 그 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아마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종이 인형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 유일하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었어요. 다른 걸 주면 그렇게 울었대요. 그래서 저는 참 친구가 없었어요. 여성스럽다는 이유로 놀림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유일하게 딱 한 명 제가 친구가 있었는데 저보다 3살 어린 남동생이었어요. 근데 그 남동생이 제가 7살 되던 해에 화재 사고로 제 눈앞에서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저는 10대 시절 내내 친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친구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좀 심하게 왕따를 당하면서 살아왔었죠. 제가 지금도 쓰지 못하는 우산이 이 장우산인데요, 끝에 고리가 있는 것들을 쓰지 못해요. 왜냐하면 많은 왕따를 당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트라우마거든요. 비가 그친 날 우산을 질질 끌고 혼자 하교하던 제가 갑자기 목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실신을 했어요. 눈을 떠보니까 양호 씨 이러더라고요. 양호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뒤에 너희 반 남자애들 5명이서 따라가다가 우산 끝 고리로 네 목을 뒤에서 졸라서 실신시켜서 네가 여기 와 있는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너무 이상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괴롭힘을 당하고 소외가 아닌 공격을 당할 정도의 이유는 뭘까? 기집애 같아서?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반장 선거에 자진 출마를 했죠. 반장할 사람, 추천할 사람, 저는 저를 추천합니다 라고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께서 넌 내려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주공 아파트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주공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이는 반장을 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반장 어머니들이 하시잖아요. 주공 아파트에 사는 어머니 회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때가 딱 9살이었는데요. 그때 생각했어요. 세상은 약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살기 아름다운 곳이 아니구나.
내가 남들이랑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괴롭힘을 당하고 우리 집이 주공 아파트이기 때문에 나는 반장 선거에 출마조차 할 수 없는 이런 곳이 세상이구나라는 걸 9살 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0살이 되면서 제 꿈은요, 30살, 20년 뒤가 돼서 초등학교 동창회에 당당하게 가는 거였어요. 저를 괴롭히는 아이들보다 훨씬 좋은 대학을 나와서 훨씬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니네 아직 그러고 사니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서울대학교에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대학을 가면 내가 괴롭혔던 아이들이 서울대에 가 있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고3 수능을 보고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무런 고민 없이 재수를 했죠. 왜냐하면 그 애들 앞에서 나는 기죽지 않아야 하니까. 30살이 되기 전까지. 그렇게 삼수 끝에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1학년 1학기가 되자마자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대학은 저한테는 결과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일 때는 아직 스펙이라는 단어가 생기기 전이었어요. 그렇지만 전 취업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좋은 학벌과 좋은 직장까지 얻었을 때 내 인생이 완성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펙이라는 단어가 없던 시절부터 1학년 1학기의 아이가 대외 활동, 인턴, 공모전, 봉사활동을 하니까 4학년이 돼서 보니까 이력서에 써야 할 스펙이 30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렵지 않게 삼성에 입사를 했어요. 한 번에. 그리고 인사팀의 발령을 받았죠. 사람들이 말했어요. 야, 너 이제 진짜 고생 끝났다. 너무 좋겠다. SNS에 좋아요가 500개 달리고. 제 인생의 가장 신선한 날이었죠. 그런데 너무 웃긴 건요,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할 때도 그렇지 않았는데 모두가 끝냈다고 말했던 그 삼성 입사하고 정확히 10개월이 돼서 제가 우울증 판정을 받게 됐어요. 저조차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아니, 애들이 때리고 발로 찰 때도 안 걸린 우울증이 왜 걸렸지? 근데요, 그거더라고요. 저는 정말 10대, 20대 때 안 놀고 공부했어요. 안 놀고 취업 준비를 했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기분이었냐면요, 30살이 돼서 산 정상에 올라가면 아주 멋진 풍경이 보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10대 중반, 20대 중반에 굉장히 힘들 때 이 언덕만 오르면, 이 언덕만 오르면 이라는 생각으로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짜냈어요. 그리고 정확히 29살에 삼성맨이 돼서 이제는 정상인가? 라고 하고 산에서 풍경을 봤을 때 멋진 풍경이 있는 게 아니라 다음 넘어야 할 산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더 이상은 그렇게 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29년 동안 평생 써야 할 에너지를 다 쓸 만큼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 산들을 또 넘어야 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회사 생활이 저한테는 너무 멀고 어려운 마라톤처럼 느껴졌는데 문제는 제가 인사 담당자였다는 거예요. 제가 회사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고 불행한 상태인데 제 일은 여러분들 또래 20대들에게 이곳에 오라고 말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되게 이율배반적인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대학교 리크루팅을 가고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한 학생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개인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세요? 라고 했죠. 그 친구가 전 진짜 궁금한 건데 인사 담당자 분은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럼요, 행복하죠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옆에 과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제가 인사 담당자를 할 때 만나던 취준생이 딱 죽은 제 동생 또래의 아이들이었거든요. 아,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이렇게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취업 시장을 헤매고 나처럼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인사 담당자들에게 가짜 희망을 얻으며 살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우울증이 진행되는 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퇴사를 했죠. 그때 거울을 보고 느꼈어요. 와, 나 10대 20대를 미친 듯이 살았는데 30살 1월 1일이 돼서 거울을 보니까 더 이상 서울대생도 아니고 삼성맨도 아니고 백수의 가진 건 딱 하나, 우울증이구나.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만난 정신과 선생님, 심리치료사 선생님들 말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아마 너는 지금 네 마음이 너무나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너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은 그 플라스틱 안에 있는 사람, 너 자신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자문자답 글쓰기 치료를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블로그를 만들게 된 거예요. 하나의 아이디로 우울증 환자인 30살의 장재열이라는 사람이 솔직한 내 고민을 쓰고 또 다른 아이디를 만들어서 누군진 모르는 가상의 존재가 돼서 남처럼 내 고민을 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고민을 쓰다 보니까 우울증이 점점 낫는다는 생각이 들던 어느 날 이메일함에 새로운 메일이 도착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문자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상담 블로그라고 착각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됐죠. 그 메일들이 하나하나 너무 와닿았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우울증을 겪고 있던 시절에 나와 똑같은 사람도 있었고, 뛰쳐나와서 지금 나와 같은 사람도 있었고, 나보다 한 발짝 더 나가서 재취업을 해야 되는 사람, 아니면 대학생,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 살아갈 모든 순간과 닮아 있는 사람들이 공감하고 제 얘기도 좀 다뤄주세요라고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점은요, 이 메일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두들 저를 언니라고 불렀어요. 그게 재밌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몰랐는데 저는 블로그에 제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혼자 쓰는 블로그니까. 그런데 자문자답을 위해서 쓰는 글 속에 저의 삶이 녹아 있잖아요. 블로그를 보던 분들이 아니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이 사람은 누구지? 미대를 나왔다고 하네? 패션 회사를 다녔다고 하네? 담배를 많이 핀대. 굉장히 걸걸하고 꾸미기 좋아하고 드센 30대 여성이 하는 블로그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에게 언니라면서 고민 상담을 보낸 거예요. 메일들을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제 얘기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들에게 답을 해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우울증 환자잖아요. 이제 조금 낫고 있는 제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떠올랐던 게 제 동생이었어요. 그냥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지금 이 아이들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겠지? 아마 같은 방에서 형 나 요즘에 고민이 있어라고 말을 했겠지? 그 마음이 쓰여서, 그리고 인사 담당자일 때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그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고민 상담을 하게 됐죠. 그렇지만 제가 우울증 환자인 장재열로서 그들을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저의 모습, 드센 언니, 좀 놀아본 언니라는 이름으로 고민 상담을 하기로 결심을 한 거였어요. 채 1년이 안 돼서 소위 말하는 핫한 인터넷 스타가 됐죠. 그때 생각했어요. 와, 지금 TV에 나오는 곽정은, 허지웅, 그 사람들의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나겠구나. 20대들의 고민을 뭐든지 다 해결해 줄 수 있고 돌직구로 시원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흔치 않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느 순간 자아도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저를 만나고 싶대요. 그런데요, 카페에서 제가 4시간 동안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도 해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7살 때 성폭행을 당하고 20년 동안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친구였거든요. 취업도 못하고 대학교를 채 다니지도 못하고. 저는 여성이 아니죠. 저는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에요. 저는 20년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려 본 경험이 없는 거죠. 단 한 가지도 그 친구에게 공감을 해주지 못했는데 4시간 동안 토해내던 그 친구가 돌아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괜찮아요. 저 학교 상담센터에서도 그랬고 정신과에서도 그랬고 성폭력 피해 여성센터에서도 그랬어요. 그냥 지푸라기 짚는 심정으로 와봤지만 다들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괜찮아요 라고 하고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세게요. 아, 내가 누구든지 와라 고민을 들어준다라는 오만 속에 나에게 고민을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깊은 슬픔 속에 있는지를 모르고 살았구나.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다 지워버리려고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하나 지웠죠.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저는 컴맹이라서 전체 초기화를 몰랐거든요.
하나하나씩 지우다 보니까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전에는 못 보던 것. 제 글에 좋아요가 150개가 달린 글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못 보고 지나친 댓글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다 한마디 거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연자분께 한 말씀 드리자면요 라고 네티즌 한 분이 자기 나름의 조언을 달아줬어요. 그리고 그것이 원글인 저의 좋아요 150개의 2배에 달하는 280여 개의 좋아요가 달렸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 이 고민 사연자에게만큼은 내가 아니라 이 지나가던 네티즌이 좀 놀아본 언니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통찰력을 내보였구나. 그래서 블로그 지우는 걸 멈췄어요. 아, 내가 혼자서 청년 멘토인 척하는 이 행동을 그만두고 이미 발생된 이 공간에 어쩌면 누구나 좀 놀아본 언니가 될 수 있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친구한테 공부를 물어보면요, 내가 반에서 20등이에요. 대체로 전교 1등한테 물어봐요. 반 1등한테. 친절한 반 1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뭔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봐봐. 설명해줘요. 그런 나에게, 20등인 나에게 제일 좋은 선생님은 어쩌면 15등을 하는 내 짝지일지도 몰라요. 나보다 조금은 더 공부를 잘하지만 내가 어떤 걸 모르는지 그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저는 그 지점을 발견한 거예요. 아주 뛰어난 멘토나 아주 뛰어난 통찰력 있는 카리스마의 해결사가 아니라 굉장히 비슷한 행로를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면 거기서 아귀가 맞아서 서로 고민 상담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놀아본 언니들을 만들게 된 거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친구들이 저희 멤버들인데요. 공통점은 다 저한테 고민 상담을 받았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역시 어떤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고민이 있어서 저를 찾아왔던 사람들인 거죠. 지금은 점점 더 그 좀 놀아본 언니들의 수를 넓혀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놀아본 언니라는 한 명의 사람으로 존재했다면 아마 이 활동이 저를 유명인으로 만들어주거나 저를 셀러브리티로 만들어주게 제 인생을 바꿨겠지만, 제가 이 이름을 공유하고 마당이 되기로 결정한 순간 생각이 든 거죠. 어쩌면 내 인생이 화려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미약하게나마 바뀔 수도 있겠다. 지금 3년이 지났고 3만여 명의 청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확신해요.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우리가 완벽한 구형은 아니지만요, 이 퍼즐처럼 내가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존재들이 있고 또 그 부족한 내가 누군가를 메꿔주는 존재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간의 고민 상담가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결론은 정말로 인생길과 여행길은 똑같구나 라는 거였어요. 제가 엄청난 길치거든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지도 보면 되잖아. 저는 동서남북을 볼 줄 몰라서 지도를 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봐도 문맹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초행길의 저의 기분은 이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동네의 행인들한테. 너무 일상적인 행위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고요. 근데 다른 점을 제가 하나 발견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생길에서는 지도를 읽지 못하면 자기 탓을 한다는 거예요. 여행길에서 지도를 못 읽어도 자기 탓을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인생길에서는 유명인의 강연, 좋은 자기계발서를 읽고 자기 삶이 바뀌지 않으면 자기가 못난 탓이라고 탓을 하더라고요. 그냥 지도가 다를 뿐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고민이 있어요. 저 고민 좀 들어주세요 라는 말은 사실은 저 길 좀 여쭙겠습니다 만큼이나 일상의 언어가 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해요.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길을 잃었다가 지도를 보고도 길을 찾을 수 없다면 그냥 심플하게 히치하이킹 하듯이 또는 길 묻듯이 고민을 꺼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은 인생길을 가고 있는 행인들한테요. 왜냐하면 인포메이션 센터보다 행인이 더 길을 잘 알잖아요. 내 삶과 같은 단계, 같은 시간을 걷고 있는 사람들 누군가에게 만 명이고 여러 명이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100개의 차를 보내도 1개의 히치하이킹은 성공하듯이 여기 서 있는 제가 아니라
훨씬 더 저보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딱 맞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좀 놀아본 언니는 여러분들의 앞뒤 좌우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을 만약 해결하시는 순간이 오면요, 뒤를 한 번만 봐주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처럼 길을 잃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좀 놀아본 언니가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